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정가랑 원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정가 원가 내용 아나요? 이 정가랑 원가를 이제 우리가 줄여서 표현하는 건데 일단 정가를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될까? 뭐를 정가라고 하죠? 그냥 보통 우리가 정해진 가격이라고 하죠. 줄임말 같은 느낌이니까. 원가는 원래 가격. 그러면은 보통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가격은 정가야, 원가야? 편의점에 파는 거는 정가입니다. 그 편의점, 마트 사장님들이 사오는 가격이 원가고. 그래서 둘 중에 약간 누가 더 비싸다? 정가가 더 비싸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마트 사장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좀 싼 가격에 사서 좀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러면 이 정가 원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이익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익은 뭐야? 이제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익이 생깁니까? 사장님은 지금 정가에 판매하고 있어. 얼마에 사서? 원가에 사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과자를 1,000원에 사서 1,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나 하나 팔 때마다 얼마 버는 거야? 500원 벌겠죠? 그럼 이익은 어떻게 구해? 정가에서 원가 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잘 알고 있고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등식 활용 같은 문제. 활용은 이제 우리가 x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정가를 아직 못 정했네요. 정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지 얘를 x라고 두겠습니다. 두 번째, 원가가 4,500원이 물건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판매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일단 우리가 4,5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나 봐. 근데 이거 원가야. 그래서 지금 정가, 내가 가격을 정했는데요. 10%를 할인해서 하고 있대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고 갈까? 내가 과자를 지금 1,500원에 판매하고 있어. 근데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나 봐. 그래서 안 팔려. 그래서 뭐 한 거야? 할인한 거야. 그럼 보통 할인이라는 거는 뭐 과자도 할인 많이 하지만 옷 같은 것도 할인 많이 하죠. 장사 안 되면. 그래서 10% 할인하면 우리가 얼마 주고 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티셔츠가 10,000원이야. 근데 이 티셔츠를 10% 할인한대. 그럼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9,000원. 다시 말하면 우리가 9,000원을 어떻게 구했냐면은 10,000원에다가 문제에서 말하는 10%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100분의 10%죠? 100분의 10이니까 10% 맞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10분의 1이거든. 그럼 10,000원 곱하기 10분의 1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0원. 이만큼 할인이라는 표현이야. 그럼 할인은 뭐야? 깎아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을 깎아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통 100%라고 하죠. 100분 1이니까. 그럼 10%를 할인해주면 몇 퍼센트가 남는 거예요? 90%. 그래서 100분의 90을 써도 되고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할인하는 금액을 구해서 빼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퍼센티지에서 구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줘 얘들아. 원래 이 가격이 사와서 나는 X에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정가니까. 근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 거야? 10%를 할인해서 100분의 90으로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만 계산할게요. 10 약분할 수 있죠? 10분의 9 더 이상 약분 안 되지? 얼마입니까? 10분의 9x까지. 됐나요? 난 지금 이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를 더 읽어봤더니 할인하여 팔아서 나는 원가 30% 이상의 이익을 얻고 싶대요. 우리 이익 어떻게 구한다고요? 정가에서 원가 빼는 거 맞죠? 그럼 난 지금 정가는 이거야. 원가는 얘고. 그럼 나 이익 어떻게 벌어? 돈 어떻게 벌어? 정가에서 원가 빼라고 했죠? 그럼 뺄게요. 요거에서 요거 빼자. 10분의 9x 빼기 4,500원까지를 만들면 쓰면 이익이 돼버리는 거야. 문제가 좀 말이 어렵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익이 뭐가 되고 싶대요? 원가의 30% 이상이니까, 이상은 부동호 써주면 되겠죠? 원가의 30%. 4,500원 곱하기 30%니까 30%인데 남기는 거야. 100분의
30% 이상이 되고 싶대.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정가, 원가, 이익을 좀 알아도 말이 좀 어렵네. 맞죠? 그래서 본 문제는 일단 요거긴 해. 본 문제는. 알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줄게요. 우리 요거 왜 구한 거지, 얘들아? 원래 정가는 X였거든요. 근데 왜 할인했다고? 장사가 안 되니까 할인한 거야. 그래서 10%를 깎아줬으니까 100분의 90을 쌤이 곱해버린 거고요. 쌤은 지금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가에서 원가를 뺐어요. 정가에서 원가를 뺐어. 이게 이익이야. 근데 그 이익이 뭐가 되고 싶대? 원가의 30% 이상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부등식 활용 문제는 식을 쓰면 나머지는 무슨 문제라고 했어? 그냥 1차 부등식 문제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X 남겨야지 혼자. 그럼 누구 넘어갈까? 4,500원 넘어가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4,500 곱하기 100분의 30 하겠습니다. 보통 쌤은 이렇게 보통 많이 지우긴 하거든요. 0 지우기 바에는 어차피 여기도 0 지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45 곱하기 30 하겠습니다. 3 곱하기 45 해보자. 135? 1350원이고요. 4,500원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4,500원. 계산하면은 5,850원.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X는요. 누구를 없애야 되겠습니까? 10분의 9를 없애야 되니까 요 놈의 역수를 곱해야겠죠? 9분의 10 곱하겠습니다. 어우, 답이 어렵네요. 근데 숫자가 자연수인 거 보니까 왠지 9랑 585가 약분이 되나봐. 해볼까? 6, 9, 54 45 남았는데 뭐로 해주면 돼? 9, 5, 45 그럼 6, 9, 54 9, 5, 45 이렇게 약분하면 65 남아. 근데 0 남았고 0 남았잖아요. 그럼 6,500원까지. 그러면 6,500원 이상이니까 6,500원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 다 금액적인 내용이니까 자 볼게요. 이런 것도 너네가 조금 해석을 잘 해주면은 의외로 실생활에 적용이 됩니다. 약간 이런 거잖아. 요즘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집 앞 문구점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약간 집 앞 문구점이 옛날에 있었어요. 마트, 상가 같은데. 그래서 집 앞 문구점 당연히 8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했고요. 할인 매장, 약간 이제 다이소 같은 느낌? 좀 큰 매장은 좀 싸게 판매하겠죠. 근데 이거지. 집 앞 가는 건 걸어갈 수 있는데 다이소는 뭐 타고 가야 돼? 버스 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비 1,000원이 들고요.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볼펜 몇 자루 살 거니? 뭐라고 쓸게요? 모르니까 X라고 써줘야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집 앞 문구점 가보겠습니다. 한 개당 얼마래요? 800원이래. 그럼 우리가 한 개 사면 당연히 800원이겠죠. 그러면 4개 사면 얼마 나올까요? 3,200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한 개당 800원이니까 800 곱하기 4 한 거죠. 그럼 쌤은 몇 개 살지 모르겠어. 얼마나 써주면 될까? 800X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집 앞 문구점에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할인 매장. 다이소 가겠습니다. 여기는 한 개당 600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5개 샀어. 얼마야? 5, 6에 30. 3,000원이겠죠. 근데 쌤 몇 개 산지 모른다니까 비교하고 싶은 거야. 얼마 내겠어? 600X. 근데 여기는 단 얼마를 내야 된다? 교통비까지 지불해야 된다. 1,000원. 여기서 문제예요. 나는 여기서 사고 싶어.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고 싶어. 그럼 혹시 집 앞 문구점도 있고 다이소도 있는데 왜 여기서 살까? 더 싸니까 여기서 사겠죠? 그럼 돈을 내는 과정에서 싸다는 표현이 뭐야? 숫자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숫자가 작으면 되겠죠? 이게 숫자가 작아야 된대. 얘가 커야 되고. 그럼 부등식 어떻게 쓸게요?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 주둥아리를 틀어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할인 매장에서 사려면 가격이 싸야 되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됩니다. 요거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1차 부등식 똑같이 600x 넘어갈게. 800x 빼기 600x, 200x. 왼쪽 오른쪽에 우리가 뭐 한 번에 약분해도 되고요. 쌤 보통 0은 많이 지워주고 싶어서 00 먼저 지우고 양변에 2 나누겠습니다. x 얼마입니까? 5초가. 그래서 요 문제 좀 중요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5초가로 구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 실수했나? 가 아니야. 그 답은요. 요거를 해석해서 몇 자루 이상이라고 말해줘야 될까? 6자루 이상이라고 써줘야 돼. 얘가 답이 맞아요. 5개 초과가 맞아. 근데 문제는 몇 자루 이상을 사야만 유리하냐고 물어봤으니까 5보다 더 많이 사야 되니까 6개, 7개, 8개니까 6자루 이상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 같아도 안 됩니다, 얘들아. 같으면 어디 갈 거야? 같으면 집 앞 가야지. 뭐하러 교통비까지 써가지고 다이소 갑니까? 집 앞이 더 가까운데. 알겠죠? 같은 게 아니고 금액이 더 커야 돼요. 알겠죠? 여기도 볼게요. 이 내용도 좀 잘 나온 내용인데 이것도 잘 해석해줘야 돼. 알겠죠? 이것도 약간 이제 너네가 아는 척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그 소풍? 현장 체험학습 갈 거 아니야? 그럼 의외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쭉 읽어보면 얘들아 무슨 표현이냐면요. 30명 이상, 일단 한 사람당 4,000원을 내는 미술관이에요. 한 명당. 알겠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요. 단체 관람객은 할인해준대. 오케이? 그래서 한 명당 4,000원 낼 수도 있고요. 얘는 뭐라고 해볼까? 그냥 개인이라고 할게. 단체 볼게요. 30명 이상. 여기는요. 4,000원에서 얼마를 할인해 준다고요? 30%. 그럼 30% 깎는 거지. 그럼 얼마 남았어? 70%. 윤석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 100분의 70 곱하면은 00 2개 지우고 40 곱하기 70이지. 얼마입니까? 2,800원. 그래서 약간 너네가 해석할 만하죠? 당연히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오면 좋잖아.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할인해 주는 거예요. 이 미술관은.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똑순이가 있는 거지. 뭡니까? 30명 미만 단체야. 이건 뭐라고? 30명 이상 단체야. 근데 쌤은 대충 한 25명 온 거야. 그럼 이거를 못 내잖아요? 30명 이상이 아니니까. 근데 계산을 때려버린 거지. 무슨 계산 때려버린 거냐면요. 25명이서 오면은 당연히 얘를 계산 못하니까 한 명당 얼마씩 내야 돼? 4,000원 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머리 좋은 애가 계산해본 거야. 우리 혹시 30명 이상이니까 제일 적은 인원 얼마입니까? 30명이죠. 30명 왔다고 구라를 치는 거야. 그럼 30명 오면은 단체네요? 이만큼 가격을 낼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당 2,800원이니까 30명 오면 얼마겠어? 30명 곱하기 2,800원이거든.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가 더 싸다는 거예요? 얘가 더 싸다는 거야.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해가셨나요? 할인을 좀 많이 해주잖아. 한 사람당 1,200원 해주는 거니까 많이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몇 명 오면요. 이렇게 1인당 가격을 내지 말고 단체권을 끊어버리자.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뭐 이 남은 장수 예를 들어서 5장을 버리는 거죠. 그냥. 버려도 더 이득이라는 거야 이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바로 수정해 줄게. 몇 명 올지 모르죠? 여기만 뭐로 수정해 주면 돼? X명. 그럼 잘 봐.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이걸 선택해? 더 싸니까. 더 싸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더 뭐 해야겠어요? 더 작아야겠죠? 이렇게. 이거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X 곱하기 4,000 같은 경우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쓸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숫자가 크면 오히려 보기 안 좋잖아요? 이게 뭐 금액 10,000원, 1,000원 단위긴 하지만 숫자가 좀 커졌기 때문에 0을 다 지우겠습니다. 0 3개 지웠어요. 1,000 나눴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계산할까요? 계산하자 그냥. 어차피 약분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할게. 28 곱하기 3
84. 그러면 4 약분할 수 있죠, 얘들아? 양변 4 나눌게요. 얼마입니까? 21명. 그럼 또 문제 읽어볼게. 몇 명 이상부터라고 했으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누가 아니라고요? 2번이 아니라고. 얘가 답이 아니라고. 왜? 21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몇 명부터야? 22명부터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좀 잘 읽어야 되니까 이런 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잘 기억해서 문제 푸시고 또 실수해서 틀리면 또 틀려오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지 않을까? 문제 있죠? 사다리꼴 문제니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도형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읽기 싫다. 그림 하나만 그리세요. 알겠죠? 도형은 의외로 그림을 그리면 더 정답률이 올라가면 문제가 쉬워져요. 문제에서 보이는 거 그냥 다 쓰면 돼. 윗변 5cm, 높이 7cm. 마지막 문제 물어봤더니 넓이가 49 이상이라고 했고 아랫변은 모르는구나. 아하, 이렇게. 그럼 이거 넓이 구할 수 있죠? 넓이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뭐까지? 2분의 1까지. 그렇지. 여기 넓이고요. 넓이가 49 이상이 되고 싶대요. 이렇게. 되나요? 우리 분수 어떻게 합니까? 없애죠? 양변에 2 곱할게요. 그랬더니 요거를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왠지 쌤은 이 7 곱하기가 걸린다는 거지. 왜? 얘가 얼만데? 7, 7에 49니까 요것도 약분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까지 약분을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양변에 곱해져 있는 거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5 더하기 x 남았고요. 여기 누구 남았냐면 7 곱하기 2여서 14 남았습니다. 그럼 5 넘어갈게요. x는 9 이상으로. 됐어요? 그러면 9cm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지금 5,000원을 형제에게 나누어 주는데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몫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요.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그 돈을 나눠주는 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금액. 약간 용돈 개념이죠. 용돈. 동생의 금액. 우리 반에 형제가 뭐야 잠깐 너무 뭐야 햇빛이 심한데? 미안. 쌤은 동생 입장인데 혹시 5,000원은 형이랑 동생에게 어떻게 뭐야 이거 형이랑 동생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돼야만 좀 이상적일까? 어떻게 나눠주는 게 맞아요? 느낌적으로? 형이 좀 더 많이 받는 게 좀 맞죠? 보통 맞죠? 그래서 한 3,000원, 2,000원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다른 반은 약간 이런 의견도 나와가지고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꼭 형이 더 많이 가질 필요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문제가 형의 몫이 그냥 이런 금액이에요. 알겠죠?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 돈들을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만약에 형이 난 용돈 필요 없어. 난 500원만 가져갈게 라고 하면은 동생은 얼마 가져가는 거야? 4,500원. 근데 혹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만 쌤한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그냥 5,000원에서 형 거 돈 뺀 거죠? 그럼 내 말은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야? 형이 받는 금액, 형이 받는 몫은 최대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형을 X라고 두자는 건데 쌤은 모르니까. 그럼 동생이 얼마 되겠어요? 전체 5,000원에서 뺄 거니까 5,000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쌤은 이걸 써주고 싶어서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해볼까요? 형의 몫의 2배가 동생의 몫의 3배 이하가 된다는 표현인데 쌤이 이런 표현 알려준 적이 있죠? 부등식은 부동어 방향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요거를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은는이가 라고 하는데 그 주어를 좀 말해주는 거. 얘는 누가 주인입니까? 형의 몫의 2배.
EX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얘가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의 이하가 되고 싶은 거니까 요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죠. 요거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괄호는 우리가 풀어줘야겠죠? 15,000원 써주시고 마이너스 3x 써주시고 그럼 마이너스 3x 넘어가 볼게요. 5x 요런 거 우리 잘할 수 있죠 얘들아. 5랑 15 정도는 약분할 수 있죠. 쌤이 분수 나눠 쓰면 이렇게 안 하지만 숫자 같은 거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x는 3,000원 이하. 최대 3,000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3,000원 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뭐 앞에도 어려운 내용이 있었죠. 정가 원가도 은근 어렵고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 활용해서 크게 두 가지가 어렵잖아. 뭐 요거 거속시 문제랑 뒤에 소금물 문제가 좀 크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형만 남은 것 같아요. 거속시가 나온 거 보니까 이 시간, 거리, 속력 문제는요 항상 쌤이 말하는데 학생들한테 요것만 외워주면 되지. 요 표만 외우면 우리가 거리든 속력이든 시간이든 다 구할 수 있는데 요거 본 적 있어요? 활용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가리면 돼. 내가 시간 궁금해. 그럼 시간 가리면 돼요. 그럼 뭐만 남았어? 속력 분의 거리. 근데 이제 곱하기 표시는 아니지만 거리를 물어보면 누구만 남았죠? 속력과 시간만 남았죠. 둘이 뭐 하면 돼? 같은 라인이니까 곱하면 되고. 두 번째, 쌤은 이 거속시 문제 할 때 당연히 얘들아 이게 읽으면서 식이 안 써져요. 어렵다고 했잖아. 쌤은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약간 수직선 느낌으로. 왜? 문제가 보통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거든. 그럼 왼쪽은 A라고 두고 오른쪽은 B라고 두는 거야. 왜냐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를 읽으면서 천천히 이제 여기 그림에 만들어 가는 거죠. 뭐래? A 지점에서 11km 떨어져 있대. 그래? 그럼 여기 11km겠구나. 두 번째, 뭐래니? 처음에는 5km로 갔다가 도중에는 3km로 걸었대요. 그러면은 가다가 속력이 바뀌었구나. 속도가 좀 늦춰진 거겠죠? 지친 거지 얘도. 빨리 갔다가 조금 이제 늦어졌어. 요 정도 느낌. 근데 마지막 이제 더 힌트 보니까 3시간 이내에 B 지점으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속 5km로 걸은 거리가 최소 몇 킬로미터인지. 어디 물어보는 겁니까? 주황색 부분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분명했습니다. 잘 봐. 혹시 3km로 걸은 거리는 몇 킬로미터가 될까요? (11 빼기 x) 왜 우리 아까 이런 느낌 해봤잖아. 뭐야, 내가 만약에 5km로 걸은 거리가 3km래. 그럼 남은 거 몇 킬로 남았어? 8km 남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한겨? 11에서 내가 걸은 거 뺀 거야. 근데 쌤은 이제 여기를 어느 정도 걸을지 모르니까 x라고 두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x를 구하면 여기는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볼게요. 이제 여기는 그림이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물어보는 힌트를 한번 읽어보니까 문제 힌트가 요거네. 3시간 이내라고 써 있어요. 그럼 혹시 이내라는 표현이 뭘까? 3시간 이내. 3시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럼 더 일찍 와도 돼? 한 2시간 반 걸려도 돼? 걸려도 돼. 그럼 3시간은? 이내라는 표현? 3시간까지 돼요. 3시간 1분은? 안 돼. 그럼 3시간도 되고 더 빨리 와도 된대. 그럼 뭐라고 썼을 거야? 3시간 이내라니까 3시간 이하라는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됐어? 그 다음 잘 봐요. 이 거속식 문제는 또 뭐가 어렵냐면은 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우리가 부등식이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줘야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단위가 뭐예요? 3시간. 시간 단위죠? 그럼 우리는 왼쪽 식을 뭐로 써줘야 되냐? 시간으로 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시간과 시간이 비교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상수,
어떤 힌트를 줬을 때 이게 뭔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시간이니까 식을 시간으로 쓸 거예요. 요것만 파악하면요 문제는 개꿀입니다. 이제 알겠죠? 가볼게요. 여기 시간 구해달래. 못 구하는 사람 없을걸? 왜? 뭐분의 뭐니까? 속력분의 거리니까 쌤이 다 구해놨어. 속력분의 거리.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 몇 시간 걸릴까? 속력분의 거리. 그쵸? 알겠죠? 그래서 표만 작성을 잘해놓으면요 답은 구하기 쉬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속시는 좀 어려운 유형이니까 유형이 좀 여러 가지 너무 많아. 그래서 잘 한번 오답해보면 되니까 시도해보고 그림 그려보고 막히는 부분에서 그냥 다 틀려오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식은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제 틀리면 안 되지. 앞 단원에서 연습했으니까. 우리 분모 어떻게 없애? 최소 공배수 곱해서 없애야겠죠? 얼마 곱할까? 15 곱하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도 곱해야 되고 여기까지 곱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45가 돼버렸고요. 어디를 조심해야 되냐? 여기를 조심해야겠죠? 왜? 이렇게 지워서 3은 바로 곱해버리면 되는데 여긴 어때? 이렇게 지워버리면 5만 남잖아. 그럼 11-x에다가 5를 곱해야 되니까 우리가 뭘 신경 써줘야겠어요? 11-x에다가 5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우리 여기에다 전체적으로 곱해줘야 되니까 뭐 씌워줘야 돼? 괄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얘들아 계속 틀려요. 이런 걸로. 알겠죠?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멍석이 깔렸으니 우리 처음 해보는 건가? 음수일 때 부등식 풀겠습니다. 잘 봐요. 지금 뭐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해버렸어. 우리 x 궁금한 거 맞지? 그럼 마이너스 2 지울 거지? 그럼 한 번에 안 지워도 돼. 숫자 먼저 지워주세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들아, 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예요. 이 마이너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양변에 곱해져 있는 건 없앨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을 나눌 거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나누면 지워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 방금 쌤 뭐 했어? 음수를 나눴네? 그럼 부동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x는 5 이상이니까 5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얘들아 부동식 답이 이렇게 이상 이하면요 그냥 이 새끼가 답이야. 5 이상이니까 물어볼 게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제일 작은 값, 뭐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오른쪽 숫자가 답인데 우리 아까 풀어준 것처럼 뭐 초과나 미만이면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이것도 약간 좀만 생각하면은 그럴싸해. 너네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대입을 해보죠, 감정을. 그럼 문제가 쉬워진다니까. 천천히 해볼게. 뭐래?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 여유가 있대. 그럴싸하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 거야. 그럴만하지. 근데 물건 사는데 12분이 걸린대. 그 다음 나는 시속 3km로 걸을 때 여기에서 최대 몇 킬로 이내에 상점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까처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쌤은 지금 여기 가 있는데요. 1시간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오고 싶어요? 어떤 상점에 갔다 오고 싶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몰라. 여기서부터 상점까지 거리 모릅니다. 문제가 좀 아까 바뀌었죠? 아까는 총 거리를 줬는데 지금 안 줬어. 두 번째 뭐부터 가볼까? 얘부터 가볼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상점 갔지, 물건 샀지,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와야지. 갔다 오는 건데 속력이 똑같아요. 일정하게 갔어. 얘는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한 놈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다고 뛰지 않았어요. 갔다가 똑같은 속력으로 왔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은 뭐냐면요. 내가 1시간 여유가 있었잖아. 근데 이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쓰면 안 돼요. 왜? 나 지금 몇 분 걸려? 12분 걸리는데 물건 사는데. 그러면 12분을 빼야지. 그럼 몇 분 남았어? 48분 남았네? 나는 온전히 48분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하고 싶은 거야. 48분만. 알겠죠? 그래서 요게 정보 끝입니다. 그럼 이거지?
48분까지 쓸 수 있는 건데 40분은 써볼게. 그럼 뭐 한 거야? 40분 썼고 왔다 갔다 하는데 12분 물건 사는데 썼죠. 난 그럼 총 52분 쓴 거네? 그럼 어때? 난 그러면 적절하게 갔다 온 거니까 좀 시간이 여유로운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그냥 예로 해줄까? 그래서 이 48분이 최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48분보다 적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처럼 1시간 이내에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물건 사는데 1시간 이내 안으로 이 일을 해결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이 식 써도 되죠? 1시간 이내니까 이렇게 1 이하 쓸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이네? 그럼 왼쪽도 식을 뭐 써줘야 돼? 시간으로 써야겠네요? 공식 쓰겠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나 물건 사는데 몇 분 썼어요? 12분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잘 봐, 근데 얘들아. 이 상태에서 문제 못 풉니다. 우리가 뭐를 놓쳤어. 뭐가 아다리가 안 맞아. 식을 계산 못 해요. 답이 안 나와. 뭘 실수했을까? 천천히. 1시간 이내에 돌아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12분 걸린 거 상점에서 물건 산 시간. 뭐가 안 될까? 시간이 안 맞죠. 얘는 분이고 얘는 시간이지.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럼 잘 봐. 선택지가 두 개이겠죠? 근데 보통 얘를 많이 바꿀 거예요. 1시간을 60분으로.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왜 60분을 못 바꾸냐? 이건 보통 이제 거의 약속돼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데? 시간당 속력인 거야. 이 시속 3km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그 부모님 그 차 운전하실 때 그 계기판에 시속 막 80km 써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이런 거 본 적 있을겨. 이 말이 무슨 말이야? 1시간 동안 80km 가는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약속된 거거든요. 뭐냐면요. 그 다음 버전은요. 약간 이런 거야. 얘를 잠깐만요. 대충 쓸게 그냥 이런 거. 이게 약간 속력 단위거든요. 얘는 무슨 말일까? 1분당 40m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이 약간 세트예요. 분속이라고 하거든요. 1분당 속력은요. 보통 미터로 많이 씁니다. 시간당 속력은요. 킬로미터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 나오면 선생님 계속 말해줄 텐데 지금은 시속이잖아요. 얘는 시간 단위야.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러면 요 새끼를 바꾸는 게 아니고 누굴 바꿔야겠어요? 얘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너네가 12분을 몇 시간으로 바꿀 수 있냐? 이게 좀 어렵다는 거야. 쌤 말은. 바꿀 수 이슈? 얼마? 0.12분? 1, 2시간? 그러면 이 봐봐. 어렵거든요? 근데 이건 너는 잘한다? 30분은 몇 시간인데? 0.5시간, 2분의 1시간이야. 얘는 잘한다니까? 그래서 약간 이것 좀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이랑 시간이 뭐로 좀 바뀌냐면은 60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바뀌는 거 맞죠? 1시간이 60분이니까 반대로 해주시면 돼. 여기다가 60을 나누면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60으로 나눌 건데 60분의 10이 어때? 뭐 돼? 약분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그쵸, 5분의 1까지. 그래서 여기 12분의 뭐로 바꾸자? 5분의 1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어때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단위도 맞춰줘야 된다. 나머지는 쉬워. 근데 여기서 잘 봐. 3, 4 뭐다? 아싸 15 곱해야지가 아니고 좀만 생각해봐. 우리 부등식 풀 거지. 당연히 바로 곱해서 푸는 것도 맞지만 쌤 정리 좀 해보려고. 왜? 이거 어때 둘이? 완전 똑같지 않냐? 3분의 x랑 3분의 x인데?
그럼 이 3분의 x가 의미가 뭐야?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3분의 1x랑. 그럼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 해봐. 그럼 얼마 나오겠어? 3분의 2x 나올 거고. 5분의 1 넘어가죠. 넘어가. 1 빼기 5분의 1. 그럼 5분의 4겠죠. 이 상태에서 하면은 잘 봐. 너네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쉬워 보여, 이게 쉬워 보여. 이게 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답은 똑같이 나올 건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양변에 15 곱할게요. 얘는 다행히 항도 한 개여서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아우 쉽다. 답은 좀 안 이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0을 나눌 거니까 10분의 12로 쓸 거죠? 답은 이제 소수로 나와 있어서 1.2 이하거든요. 말했죠? 이렇게 이상 이하로 답이 나오면 보통 20개가 답이라니까. 1.2 이하기 때문에 최대 1.2km까지. 됐나요? 아직 안 끝났군요. 거속시 문제가. 승준이와 유준이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가고 있다. 승준이는 시속 4km, 유진이는 시속 6km로 걷을 때 승준이와 유진이가 약간 이런 표현 있나? 아닌가? 무슨 게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딱 출발 지점이 똑같이 여기 있는데 막 허리에 막 그 어디 묶어가지고 누가 더 멀리 가는지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 얘들아? 승준이와 유진이가 있는데요. 이 같은 지점에서 얘는 이제 뭐 묶여있진 않지만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쭉 빠르게 읽어봤더니 승준이는 시속 4km, 유진이는 시속 6km. 이렇게 움직였을 때 승준이와 유진이가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움직여. 승준이 여기 있고 유진이 여기 있어. 계속 가고 있어. 근데 문제가 여기 사이 거리가 3.5km 이상이 언제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힌트가 이 승준이부터 유준이까지 이제 거리를 봤을 때 이 거리가 3.5km 이상 떨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쌤 그래서 일단 3.5 이상으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거리가 뭐가 나온 거예요? 거리가 3.5km 이상 나온 거죠? 그럼 좌변 왼쪽도 단위가 뭐가 돼야겠어요? 거리로 식을 써주셔야겠죠. 됐나요? 두 번째. 아까 설명을 좀 잘 들은 친구면 이제 뭐가 좀 문제가 어렵냐면요. 얘 단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단위. 뭐라고 써 있어요? 시속이라고 써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분이야. 그럼 어때? 단위가 안 맞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속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잠깐 잊어. 난 몇 시간으로 문제 풀래 일단. 시간 구하고 분 구하면 되거든요. 분 잠깐 잊어주세요. 우리 일단 몇 시간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X시간 두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구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리를 구할 거니까 승준이 속력이 요거고요. 시간이 X시간이래. 그럼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 맞죠? 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 맞죠? 근데 약간 얘들아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게 이거구나. 헷갈렸다. 볼게요. 여기가 원래 지점이거든요. 그 문제에선 승준이부터 유준이까지 거리가 3.5km 이상이 되려면은 요건 누가 움직인 거리야? 유진이가 움직인 거리. 요건 누가 움직인 거리야? 승준이가 움직인 거리. 그 둘의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3.5km 더 떨어지고 싶은 거니까 둘의 거리를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반대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 거리를 더한 게 그 사이 거리일 거니까 더해서 3.5 이상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일단 10x 쓸게. 양변 뭐로 나눌까? 5로 나눌게요.
7이지. 그럼 x는 2분의 7까지 있으면 나누는 거 바로 써달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근데 뭐가 틀렸나? 답이 맞나? 2분의 7시간인데?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갑자기 왜 3.5에서 35가 돼버렸지? 미안. 다시 볼게요, 쏘리. 3.5죠? 그러면 약분이 바로 안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 10x가 우리 소수인가 분수로 바꿔서 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쌤은 약분할게요. 약분해서 알려주면 더 쉬울 것 같아서 5로 약분할게. 그럼 x가 궁금하죠? 그럼 10을 또 약분할 거잖아. 그럼 10 나눌게요. 얼마 곱할 거야? 10분의 1 곱할게. 얼마? 20분의 7까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가 20분의 7 이상이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 걸어야 되는지 20분의 7시간이 답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문제에서 뭐 물어봤다고요? 분을 물어봤네. 그럼 우리가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얼마 곱해주면 돼요? 60 곱해주면 돼요. 60. 7, 3에 21까지. 됐나요? 답은 2번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나요? 딱 2개만 하고 일단 테스트 먼저 볼게요. 이 소금물 문제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공식을 혹시 얘들아 여기 다 써있긴 한데 공식 다 혹시 외웠어요? 먼저 못 외웠어? 이게 공식은 조금 어렵게 써놓은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공식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쌤이 말하는 거 조금 잘 이해해서 풀어주세요. 알겠죠? 한글로 써줄게. 그 다음에 요거 영상 보고 책에 써놓으세요. 공부할 사람은. 일단 이제 쌤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요. 이 소금물 같은 문제는 당연히 소금물이라는 내용이 존재하고요. 소금이라는 내용이 존재하고 이 농도라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좀 존재하거든요. 근데 소금물은 별거 없습니다. 소금이랑 그냥 물을 섞은 거야. 별거 없죠. 그래서 이 소금물은 약간 그 플라스크? 그 과학 시간에 그런 거 있죠? 비커? 비커가 맞나? 플라스크는 약간 이런 모양 되지 않나? 쌤은 이 모양을 항상 만들 겁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잘 봐. 문제가 만약에 소금물이 100g이고 농도가 15%래. 예를 들어서. 그럼 쌤은 항상 소금물을 여기다 쓸 거고 농도를 항상 여기다 쓸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죠? 약간 분자 같은 애. 여기가 소금 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표현으로 소금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야. 농도는 뭐냐면요. 이 소금물에 어느 정도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퍼센테이지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퍼센트는 100분율이라고 하잖아. 이거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어? 15%? 100분의 15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100g인데 얘는 100g 중에 15g이 소금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소금물이 100g이잖아요. 이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냐?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 15g이 소금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100g 소금물 중에 소금이 15g이면 물은 대략 얼마 들어가 있어요? 85g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공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쌤이 한 번 더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시 들어볼게. 잘 봐. 해석해봐. 소금물이 200g이래. 농도가 10%래. 소금의 양 얼마일까? 얼마? 천천히 해봐. 얼마? 천천히 거기 계산해보세요. 암산해봐. 이거 쌤이 써준 거 해도 되고. 20g. 쌤이 이 의미가 뭐라고요? 여기에 소금이 얼마 정도 녹아있는지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는 농도라는 거야. 근데 이 퍼센트가 뭐라고? 100분의 10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걸 곱하면 돼요. 200 곱하기 100분의 10으로. 그럼 어때? 여기 00 지워지고 이 2랑 10을 곱하잖아. 그 쌤이 이 원리로 선배들한테 좀 쉽게 구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우린 처음 배웠으니까 일단 이렇게 구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소금의 양 구하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는 보통 이렇게 숫자만 나와요. 15%. 근데 우리가 이거 뭐로 바꿔서 풀어요? 100분의 15. 10을 100분의 10으로 바꿔서 풀죠. 그래서 여기 뭐 써줘야 되냐면요. 얘를 100분의 농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농도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소금물 내용은 공식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공식을 나중엔 두 가지 외울 필요 없이 이 하나의 공식으로 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의 공식이 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외워도 되는데 일단 농도도 알려줘 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표현입니다. 잘 봐. 만약에 소금물이 100g인데 이번에는 소금을 30g 줬대. 근데 당연히 뭘 모르겠어요? 농도 몇 %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농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이 x는 어떻게 구하냐? 쌤 이거 뭐라고 했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소금물분의 소금. 이 분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두 번째. 이 퍼센테이지. 100분율이라고 했죠? 여기다 100 곱하면 돼요. 그럼 집어주면 누구만 남아? 30분 남죠? 그럼 여기 뭐로 써지는 거야? 여기가 30%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쌤이 원래 200 말고 막 150, 250 나와 있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100단위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농도 몇 %일까? 6%. 볼게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200g에 소금이 12g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녹아져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궁금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고 100분율이거든. 퍼센테이지가 뭐 곱해달라고? 100. 그럼 00 두 개 지워지고 2분의 10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6 나오겠죠. 요 공식을 좀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알려준 거고요. 요거 좀 정리 좀 해놔야 돼. 알겠죠? 집 가서 농도 어떻게 하자고요? 공식은 일단 쌤이 그 비커 모양에 써놓은 소금물분의 소금을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고 여기다 뭘 곱해달라고요? 100. 그래서 나중에 요거랑 거랑 또 식이 똑같기 때문에 나중엔 둘 다 외우지 말고 하나만 외울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로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거속식 문제랑 소금물 어렵다고 했어요. 너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중학교 1학년을 거친 선배들은 다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알려주는 건데 요 문장을 읽고 나는 바로 얘를 그린다는 거지. 안 그려서 풀어도 돼. 나는 그릴 거야. 알겠죠? 가볼게요.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300g에 농도 20% 써 있네. 그럼 약간 뭘 숨긴 거냐면요. 소금을 줬고 농도 줬네. 소금을 안 준 거야. 우리 보고 소금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나올까? 왼쪽 써도 돼. 같이 해볼까 그러면? 뭐라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 퍼센테이를 분수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분하면 어때? 00, 00, 3 곱하기 20이니까 60g 들어가 있는 거지. 됐슈?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이 소금물의 농도를 낮추고 싶대. 잘 봐요. 이 소금물에 이 소금이 녹아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농도를 낮추려면요. 그냥 이 짙어지는 정도가 농도거든요. 소금은 냅두고 물을 더 많이 넣어주면 돼요. 농도를 낮추려면 물을 더 많이 넣으면 되고 반대겠죠? 농도를 높이려면 소금을 더 넣어주면 돼요. 근데 잘 봐. 우리가 물을 넣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 읽어봐. 얼마 넣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그걸 뭐라고 써야 돼? X라고 써야지. 그럼 이렇게 이제 너네가 이 물을 부어버리면 알겠지만 잘 기억해봐. 쌤이 여기 뭐 쓴 거라고? 소금물. 여기는 소금. 그럼 우리 물을 넣었지. 어디는 안 바뀔까? 물만 남겨. 소금은 안 바뀌죠. 근데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잖아. 그럼 소금이랑 물 섞여 있는데 물 더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300 더하기 X로 바뀌겠죠. 여기서
이 농도 아직 얼마인지 몰라요? 이 농도가 12% 이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빨리 농도 구해야지.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뭐 해달라고요? 100.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00 더하기 x 분해 60에다가 뭘 곱해서 100을 곱한 다음에 이게 농도니까 이 농도가 12 이하가 되고 싶다. 요거를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잘 봐요. 이제 뭐가 좀 안 좋냐면요. 약분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돼. 그럼 얘는 결국 누구한테 가겠어요? 얘한테 갈 거거든? 쌤은 근데 그래서 이 풀이 방법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할 거냐면요. 공식은 얘야. 쌤은 농도 풀 때 요 식이 없앨 겁니다. 그럼 잘 봐. 100이 곱해져 있는데 이 100을 어떻게 없애죠? 양변에 100을 나누면 되지. 곱하기 되는 건 나누면 없어지잖아. 맞아요? 나는 양변에 100을 나눌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름 해준 적 있을 거예요? 부등식과 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은요. 푸는 법이 똑같다고 했어요. 이 부등호만 차이점이 있지. 이랬더니 쌤은 무슨 식이랑 좀 비슷하게 연결해주고 싶냐면요. 우리 요거 어떻게 풀죠? 분수 풀 줄 아는데 우리. 어떻게 풀지? 짝이 있잖아. 누구랑 누구 곱해야지. 이거 통분해도 되는데 그 통분해 우리가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이제 딱 어떻게 하자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그걸 좀 이제 쌤이 무슨 말을 해주면서 해준 적이 있잖아. 기억 안 나? 뭐야 색깔 왜 이래? 아니구나. 요런 거 우리 어떻게 구할게요? 6 곱할 거야? 6을 곱해도 되지만 그래요. 대각선끼리 곱이 같다고 했잖아 쌤이. 기억나죠? 그래서 a 곱하기 3하면 3a고 2 곱하기 5 하면 12고 이게 결국 그 통분해서 6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문자인데? 그럼 숫자 뭐 똑같긴 하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곱하는 과정이. 쌤은 그래서 얘가 거의 얘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해가지고 여기 써주면 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처럼 60 곱하기 100이니까 6000 300 더하기 x 곱하기 12 할 거니까 12 곱하기 300 더하기 x 요거를 풀자는 거죠. 됐습니까? 예, 좀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좀 암산 좀 해줄게요. 3600 넘어가면 2400. 그랬더니 12랑 24네 약분하면 x는 200 이상. 그럼 최소 200g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어려우면 다 틀려오세요. 알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얘는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잘 읽어보니까 왜 어려워졌냐? 설탕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금물, 설탕물, 그냥 설탕 더하기 물인데 그 설탕물이 2개 나와 있어. 맞지? 잘 써볼게요. 설탕물 하나 세팅하겠습니다. 200g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5% 설탕물. 두 번째. 10% 설탕물을 섞었. 근데 뭐가 좀 이상하다. 설탕이나 설탕물 중에 뭐라는 걸 안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마지막을 좀 읽어봤더니 마지막이 뭐야? 여기를 모르네. X라고 둬야겠다. 마지막은요, 요 둘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섞었을 때 이 설탕물의 농도가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6% 이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식은 끝이야 이게. 이 과정에서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얘를 구하게 해보습니다. 이제 이런 애들이 어려워요. 소금의 양. 쌤이 옆에 써줬으니까 공식 잘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공식 뭐라고 얘들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0 지워지면 누구 남을까? 5, 20. 두 번째. 이런 식기들이 어려워.
잘 봐야 돼. 알겠죠? 뭐라고요?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이야? 10분의 1x. 쌤, 그래서 이 칸 안에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분수보단 소수로 많이 씁니다. 소수. 알겠죠? 그럼 잘 봐요. 문제 뭐라고 했냐면요. 이 둘을 섞은대요. 그럼 섞으면 어차피 이게 하나에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바뀌어요. 여기 뭐겠어? 설탕물. 여기 뭐야? 설탕. 설탕물 더해 200 더하기 x. 설탕 더해 10 더하기 0.1x.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새로워진 설탕물의 농도를 구할 건데 그게 얼마 되고 싶다고요? 6% 이상이 되고 싶은 겁니다. 농도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써달라고요? 소금물분의 소금.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와. 이거 분해 10 더하기 0.1x. 거기다 얼마를 곱할 겁니까? 100을 곱할 거죠. 그게 얼마 나오고 싶다? 6. 농도니까 이 숫자만 보는 거야. 6만. 알겠죠? 그럼 쌤이 이 과정에서 아까랑 똑같이 100을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지금 숫자가 뭐 0.1이기 때문에 안 이쁘기 때문에 바로 곱해도 되고. 너네 마음인데 쌤이 하나만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100을 나눌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겠습니다. 어차피 문제풀이 똑같아요. 아까 똑같이 가볼게. 곱해서 1로 오고요. 곱해서 1로 가겠습니다. 가볼게요. 200 더하기 x 곱하기 6 해보자. 두 번째 100 곱하기 10 더하기 0.x 할 거니까 일단 쓸게. 100 곱하기 10 더하기 0.1x. 그랬더니 다 괄호가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분배하면 되겠어. 100 곱하기 10, 1000. 100 곱하기 0.1x, 10x. 200 곱하기 6, 1200. 6 곱하기 x, 6x. 그러면 우리 소수 있는 거 잘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 그럼 여기까지만 문제를 못 풀면 안 되잖아요. 1차 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할수? 6x 넘어가야지 뭐. 10x 빼기 6x. 1000 넘어가야겠죠? 1200 빼기 1000. 그럼 괜찮지? 4, 5, 20. x는 50 이상. 최소 50g까지. 됐슈?